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순천에서 특별 전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자유를 위해 투쟁한 열사들의 삶이 재조명됐습니다.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원인을 찾아달라며 부검까지 의뢰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황제 접종에 이어 유령 식비 결제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법인카드로 4번에 걸쳐 85만 원을 식비로 사용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편향성과 자질 논란으로 반발을 샀던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추천받은 위원회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해 오늘 25일 위원장 등 7명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인데요. 네, 유족들은 사망 원인을 찾아달라며 부검까지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경찰청 소속인 50대 A경감이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1차 접종 후 메스꺼움과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A경감은 의료진의 권고대로 6시간 간격으로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증세가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이후 A경감은 평소대로 출근했으나 지난 12일 곡성의 한 지역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광주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경감은 혈전이 발생해 즉시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스텐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심정지 증상은 개선됐지만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결국 지난 16일 오후 7시 10분 사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지 16일 만입니다. 평소 A경감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단 장례 치르는데요. 우리 질병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할 건 없어요. 단순 변사 사건 같은 뭐라도 그건 장담 못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부터 본청 지방청에서 다 지원해 주려고요. 유족들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우리 서에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서면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경찰관에 대해 국가보상과 공상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위로금 등 추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상자와 가족의 안전과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담 케어 요원 등도 현장에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으며 유족들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서 완도에서도 80대 남성이 백신 접종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B씨는 지난 12일 완도군 농어민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으며 3일 후인 지난 15일 완도의 한 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B씨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지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부검을 통해 B씨의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난 부작용 증상, 이후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접종 이후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330명으로 늘었습니다.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전남 여수에서 3명, 순천과 보성에서 각각 2명, 고흥과 장성, 곡성, 화순에서 각각 1명이 확진돼 전남 1319번부터 1330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여수에서 확진된 3명 중 2명은 전남의 기존 확진자와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됐고 1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순천 확진자 2명 중 1명은 전남 기존 환자와 접촉했고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성 확진자 2명은 제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광주 2487번과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곡성 확진자는 순천 나이트클럽발 최초 감염자인 전남 1195번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순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전남 1285번 환자와 접촉했으며 고흥 확진자는 광주 유흥주점에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1103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고흥군의회가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축소 운영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제297회 임시회를 기존엔 4일 동안 열기로 했지만 의사 일정을 하루로 단축해 17일만 운영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2개 안건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또 오는 6월 예정돼 있던 2021년 행정사무감사도 11월로 연기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날의 함성을 시작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네, 순천시가 그 속에 담긴 숭고한 희생과 민주화 정신을 사진과 기록을 통해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1991년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자유를 위해 투쟁한 열사들의 삶이 재조명됐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도심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용기 있게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당시 하나 되어 투쟁했던 사람들, 가족을 잃은 아픔, 참담했던 도심의 모습이 전시된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순천 부읍성 기획전시실에 마련된 특별 기획전시입니다. 뜨거웠던 40여 년 전 5월, 봄날의 가슴 아픈 찰나의 순간들이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고 왔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겨져야 될 평화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다짐하는 의미로 기획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뿐만 아니라 1991년 군부 세력에 저항했던 열사투쟁, 민주항쟁과 최근 촛불투쟁까지 시대별 기록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열사투쟁 30주년을 맞아 1991년 노태우 정권 당시 몸을 태워 투쟁한 3명의 순천 시민들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5.18 전후로에서 많은 분들이 분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불사르면서 외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1991년 공안정국, 분신정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획 전시장을 방문한 이정순 열사의 동생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간다 그랬거든요. 몸을 바친다 그랬거든요. 새록새록 생각하면 어제 일 같아요. 어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우리 시민단체 모든 시민들, 민주시민들 너무 감사하고 누군가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고 누군가에겐 배움의 시간이 될 기획전시. 민주주의를 위해 40여 년 전부터 걸어온 그동안의 발자취를 사진과 기록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기획전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5.18 민중항쟁 41주기를 맞아 목포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포 근대역사 2관에서 열린 41주기 추모식은 김원희 국회의원과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 단체장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목포에서는 5.18을 기념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5월 그리고 오늘을 주제로 극단 3결의 연극이 펼쳐지고 이달 말까지 갤러리 나무숲에서는 민중 미술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도 열립니다. 5월 민중항쟁은 민주, 인권, 평등, 평화를 향한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5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황제 접종에 이어서 유령 식비 결제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 목포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당시 예결위원장은 법인카드로 모두 4번에 걸쳐 85만 8천 원을 식비로 썼다며 영수증을 첨부해서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에는 4번의 식사 모두 참석 인원이 각각 9명으로 기재됐고 특히 19일에는 밤 9시 무렵부터 1시간 간격으로 2번에 걸쳐 23만 9천 원이 결제됐는데 당시 예결위 의원들은 위원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는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했던 만큼 실제 9명이 식사를 했어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셈이고 참석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편향성과 자질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던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이 그대로 유지돼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회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해 위원장과 위원 등 7명을 오는 25일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검증과 관련해서는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 전직 근무처 등의 결격 사유 유무를 조회한 결과 모두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제도적 한계로 부족한 부분은 사무국 내의 인권감사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정책자문관을 위촉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 인권 업무를 보완하며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은 위원 임명 이후 위원들이 모여서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회 사무국 조직은 1구 2과 5팀의 규모로 전라남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을 배치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스마트 맞춤 돌봄 시스템 기탁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정면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이영주 금정면장과 금정농협 등이 1,200만 원을 전달했는데요. 영암군은 기탁금을 통해 금정면 소외계층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심벨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심벨 사업은 화재와 가스 누출, 긴급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 기계가 보급되며 가족들이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수면 정보, 움직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분들이 약 한 350 가구 정도 있어서 이분들을 보다 더 안전하게 이렇게 모시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탁식을 거행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30세대가 더 추가돼서 우리 금정면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 20% 줄이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박상훈 청소행정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시청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장 박상훈입니다. 네, 순천시가 플로깅 캠페인을 추진하는데요. 먼저 이 플로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플로킹이라 하면 좀 생소하시죠? 이삭을 줍는다는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영어 단어 조깅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씨를 줍고 달리기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해서 북유럽으로 확산된 자원순환 실천 운동입니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세대를 불문하고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운동입니다. 네, 플로깅 한마디로 걷거나 달리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고요. 또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관심이 높은 추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에서는 이 플로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상반기에 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와 나일락 봉사단 두 개 단체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개 단체가 상반기를 시작으로
구도심 동천병과 신도심 봉화산 둘레길 등 시민이 자주 찾는 코스를 선정해서 월 2회 정도 시험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올 상반기 시범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범 운영 이후에도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상반기 시범 운영 후에 운영 결과를 효과 분석하고요. 하반기에는 참여단체를 확대 모집해서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참여단체나 개인에게는 자원봉사 실적을 좀 반영해 드리고요. 연말에 표창을 해드린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인 건데요. 이렇게 순천시가 생활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청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시장님께서 폐기물 정책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를 20%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셨고요. 시는 지난 2월부터 순천시청 내에서 종량제 봉투 배출부서 실명제를 실시해서 부서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실명을 써서 이렇게 배출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는 시청 모든 존을 시청 부서를 플라스틱 공간을 조성해서 시청 내에는 플라스틱이 반입이 안 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이죠. 두 개 단체가 블로킹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청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청소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사항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가정과 직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노 플라스틱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둘째, 재활용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해 주시고, 셋째, 내 집, 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등 시가지 대청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노력이 순천을 바꾸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7일 낮 5시쯤 목포 상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수돗물에 검은 물질과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목포시는 오래된 상수도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불순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수매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올해 1억 1천만 원을 투입해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내수면어업 허가자에게 1kg당 4,000원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수매된 외래어종은 비료나 사료로 희망하는 업체에 무상 공급할 예정인데요. 영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래어종 개체수를 줄이고 코로나19로 힘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이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서해해경은 다음 달 11일까지 섬 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섬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 인권단체와 연계해 현장 조사도 진행됩니다. 서해해경은 지난해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단속을 진행해 50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16일 만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환자나 유가족에게 전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걸 당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